안녕하세요. 본법인 LKB 정성균 변호사입니다. 네, 김현정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절찬리에 방영 중인 굿파트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혼 쇼를 보여주자. 제대로 해보자. 혹시 보셨을까요? 예, 봤습니다. 네. 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특이하게도 이혼 전문 변호사님께서 집필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게 현장과 봤을 때 좀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어떠신지요?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개별 에피소드는 현실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삼은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드라마에서도 지금 장나라의 남편이 불륜이라는 걸 저질러서 또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불륜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저희는 부정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예. 이 부정행위라는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정행위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부정행위는 간통, 즉 성관계를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얼마 전 모텔에는 함께 갔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예전에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난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어떤 증거가 없더라도 이렇게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성관계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통상의 그런 어떤 친분 관계를 넘어서는 연인 관계라든지 그런 게 입증이 된다면 부정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그 부정행위를 입증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할 것인데, 이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 사례에서 많이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함께 모텔이라든지 아니면 불륜남 혹은 불륜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그리고 배우자와 불륜남 혹은 불륜녀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많이 제출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올린 사진이라든지 글도 많이 제출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는 것도 제가 접해봤습니다. 굿파트너에서 보면은 저도 좀 놀랬던 게, 부정행위의 증거로 발견이 되는 게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그 상간녀가 웨딩 사진을 찍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 웨딩 사진이 증거로 나가게 됐거든요. 증거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관계자 아니면은 좀 뭐 잘 모르는 누군가라도 그 뭐 불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격한 경우도 증인으로 신청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 목격자를? 객관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증인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분이 그런 어떤 사실관계를 목격했다고 해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대해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는 조금 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너무 한쪽에 우호적인 위치에 있는 증인이라면 좀 약간 신빙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부는 노트북 같은 걸 공유하지 않습니까? 예. 네. 공유를 했는데 우연히 그 노트북을 이렇게 켜서 보다가 남편의 뭐 이렇게 카카오톡이 딱 이렇게 뜬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불륜의 증거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우는 증거를 쓸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캡처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이나 핸드폰은 되게 조심하게 관수를 잘해야겠습니다. 네. 그 이혼 소송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소송 자체가 되게 민감하게 진행되는 게 많은데, 예. 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입증하는 증거를 모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부정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증거를 수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분들이 잠깐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혼 소송에서 상대 측이 이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즉 이 사건에서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다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 현장을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불륜남 혹은 불륜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는 형법에서 정한 방실 침입죄 혹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무단으로 블랙박스를 가져오게 되면 형법에서 정한 자동차 수색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배우자와 불륜남 혹은 불륜녀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되면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라든지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반대 논리로 우리 부부는 평소에 패턴이라든지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서로의 휴대전화라든지 이메일을 자유롭게 들여다보는 사이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네요. 예. 그렇게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호텔이라든지 불륜남 혹은 불륜녀의 아파트에 출입하는 그런 장면들이 CCTV에 많이 녹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CCTV 영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처럼 법이 허용하는 그런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법에 위반해서 이게 수집하는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에는 그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예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 절차나 이를 준용하는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은 뭘까요? 보통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많이 사용되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즉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불륜남 혹은 불륜녀 간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집안이라든지 자동차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 그 대화 내용은 이혼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스파이 앱을 통해서 부정행위 상대방과 나눈 대화와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증거 능력을 부정한 바도 있습니다. 결국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불륜남 혹은 불륜녀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그 자체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에는 실제로 형사처벌이 될 경우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본인이 대화자면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눈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모은 다른 증거들이 위법한지가 궁금하실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